안녕하세요. 초중고 자녀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춘기 아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초, 중, 고등학교 엄마들을 위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며칠 전에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중딩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며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지인의 하소연을 들었어요. 저도 적극 공감했어요. 사춘기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아마 폭풍 같은 그런 폭풍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낸 엄마거든요. 그런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사춘기 때 부모 1차 성적표를 받는다는 사실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아이를 올바르게 잘 양육했다면 아이는 사춘기도 크게 무리 없이 잘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사춘기 때 폭풍 같은 사춘기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의 양육 1차 성적표는 50점이었어요. 첫째 아이는 사춘기가 뭐야? 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무탈하게 지나갔지만 저희 둘째 아이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말도 없는 칠흑처럼 어두운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저희 둘째 아이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때 학교나 밖에서는 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집에서는 제가 종달새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쉴 새 없이 지저귀는 종달새였어요. 마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으면 라디오를 하나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얼굴도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사춘기의 가장 큰 원인은 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이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7살 때부터 축구 선수를 꿈꿨던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겨울방학 때 현실을 직시하고 축구를 그만두었거든요. 그때부터 아이의 눈빛이 초점을 잃는 거예요.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없이 TV나 스마트폰만 보거나 게임만 하고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더라고요. 온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오죽했으면 한 달 동안 TV 없이 살아보기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도 해보았더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TV를 못 보게 하니까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그냥 바라보며 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사춘기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아이가 다리를 조금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유인 즉슨 우리 아들네 반이 그날 미술이 들어있었나 봐요. 아이들이 물감을 쓰고 화장실 세면대를 제대로 뒤처리를 하지 않아서 담임선생님께서 아마 화가 나셨었나 봐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누가 물감 쓰고 화장실 세면기를 제대로 정리 안 했냐며 파란색 물감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나 봐요. 그랬는데 아이들 몇 명이 저희 둘째 아이가 파란색 물감을 썼다고 말했나 봐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는 억울했는지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화장실 벽을 발로 차서 자기 발이 다친 거예요. 왜 벽이 딱딱하잖아요. 자기가 범인이 아니면 범인이 아니라고 차분히 말씀드리면 되는데 사춘기 아이 특성상 순간 우욱하는 마음이 올라왔나 보더라고요. 부랴부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새끼 발가락에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해야 했어요. 그래도 아이는 제게 미안했는지 친구를 발로 차지 않고 벽을 찬 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걸 변명이라고 하다니. 그렇게 어찌어찌 초등학교를 졸업하더니만 중학교 3년 동안 전형적인 사춘기 아이의 모습을 보였어요. 가장 힘든 게 말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웬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잘 하는 편이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대화도 잘 나누고요. 그런데 이 사춘기 아이와는 단둘이 밥을 먹고 있으면 정말로 엄청 어색했어요.
뭔가 물으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주고받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단답형 답변만 돌아오는 거니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고 자꾸 단절되더라고요. 함께 밥 먹는 시간이 너무나 어색해서 일부러 라디오를 틀어놓고 먹을 정도였다니까요. 사춘기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사춘기를 겪는 것 같아요. 말썽꾸러기 아이들과 어울려서 부모의 애를 태우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화장과 아이돌에만 집중해서 빠진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초등 때 공부 잘하던 우등생이 공부를 놔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보면 사춘기 우리 유형은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아이는 사춘기는 어떠신가요? 가능하시다면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 사춘기를 보낸 우리 아이 지금은 어떻냐고요?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 애태우던 사춘기 우리 아이 지금은 열공 모드로 공부 중입니다. 어떻게 사춘기가 끝났냐고요? 그 방법을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아이가 사춘기를 한 4년, 5년 동안 겪는 동안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어요. 엄마로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아이가 꿈이 사라진 이유도 있었지만 저에게 받은 상처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할 때쯤 저에게 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왜 엄마는 형만 이뻐해?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는 엄친아 형에게 가려 항상 2인자로 어둡게 살았던 거예요. 저는 자식 차별을 안 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형을 바라보는 눈빛과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나 봐요. 아이가 바란 것은 그저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투였는데 저도 모르게 아들을 차가운 눈빛과 싸늘한 말투로 대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아이가 사춘기를 앓는 동안 저도 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닫혀진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아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아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의 미안한 마음을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 공부 안 하고 영혼이 없어 보이는 아이에게 잔소리 같은 걸 하며 정면 대결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와 사실 정면 대결도 해보았는데 아이가 반항하면서 더 사이만 나빠지더라고요. 아마 방문 걸어 잠그는 사춘기 아이와 정면 대결하다가 방문 문고리가 빠진 집도 꽤 있을걸요? 아이에게 잔소리하며 싸우는 대신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동안에 쌓아온 세월이 있으니 한 번에 좋아지리라고 기대하진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나는 진심으로 너를 믿는다는 눈빛을 보내며 아이를 존중하고 기다려주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방황을 끝낼 때까지요. 그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책이 이유남 선생님이 쓰신 부모 반성문이라는 책이었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전교육 1등 하던 아이와 딸이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에게 반항을 넘어 학교 자퇴를 하게 되고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모습도 솔직하게 쓰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은 이 선생님 아드님보다는 사춘기가 순하니까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 아이는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해도 학교는 꼬박꼬박 잘 갔거든요. 이유남 선생님도 아마 부모의 잘못된 욕심이 아이를 얼만큼 힘들게 하는지 알리시려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아이와 사춘기 아이와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부모님 계시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협찬 아니고 내 돈 내산입니다. 아이가 사춘기 시절을 보낼 때는 그래서 엄마가 목사님, 수녀님,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나 봐요.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나중에 사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엄마 내공도 쌓이게 되더라고요. 아참,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춘기 아이들을 먹는 것에 약하다는 사실을요? 세상에 있는 이 치킨은 사춘기 아이들이 다 잡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이들이 치킨을 엄청 좋아하지 않나요? 힘든 사춘기를 앓고 있는 우리 아이 힘내라고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 만들어주거나 사주세요. 아이가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래도 가장 멀쩡해 보이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괜히 너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잔소리는 삼가해 주시고요. 그냥 잘 먹는 우리 아이 예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나는 건강한 너의 존재만으로 만족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이한테 느껴지게 해주세요. 세상에 아픈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건강한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이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서 속상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 속으로 도망친 걸 거예요. 그런 아이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눈빛만 보내도 아이는 서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나 보이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춘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다그침이나 비난이 아니라 응원과 격려였다는 사실을 저도 이제야 깨달았네요. 저도 그렇게 아이와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내고 나니 아이는 정말 서서히 돌아오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춘기 성장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 아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면 첫째, 나를 돌아보기.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아직 아이는 20살이 되어서 집을 떠나기까지 5년 내지 6년 정도가 더 남았잖아요. 그 시간이 남아있기에 충분히 가능해요. 둘째,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아이 자기 자신도 못나 보이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아이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더라도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시고 아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이와의 관계만은 망치지 말아주세요. 잔소리밥 대신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밥 해주시면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고요. 셋째, 우리 아이 믿어주고 기다려주기. 아이가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속에서 열불나게 해도 아이가 건강한 것에 감사하며 언젠가는 옛날의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주세요. 우리 아이, 부모가 진정으로 믿어주고 기다리면 정말로 돌아옵니다. 자, 덧붙여서 사춘기 아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제 지인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은 언니, 아들은 곧 떠나갈 손님이에요. 정 힘들다면 내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저 먼 친척이 잠깐 맡겨놓은 친척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해줬어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서로를 구속하고 안달복달해서 관계가 망가지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바람이 통할 만큼의 적당한 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사춘기 아이로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으면 댓글로 시원하게 속풀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